부의 시크릿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부는 소유해야 할 대상이야. HC는 30대 중반까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대기업도 아니고 그저 고만고만하다는 평가를 받는 중견기업의 직원이었기에 수입이 많지는 않았다. 부자가 되어 자유로이 살기를 꿈꿨던 학창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이따금 소주잔을 기울이는 H씨였다. 그런 그에게 우연히 투자 권유가 들어왔다. 그는 권유에 응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게 각각 680%, 350%의 수익을 올렸다.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불로소득으로 목돈이 생기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긴 듯했으나 그 맛을 본 이후에는 오히려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기가 사라져서 직장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일하는 동안에도 H씨의 마음은 주식 시세에 가 있었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프를 힐끔거렸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업무 능력도 떨어졌다. 직장에서 지적도 많이 받았고 매일 아침 활기차던 출근길이 억지로 끌려가는 듯 느껴지기 시작했다. 출장이 잡히면 노예가 된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이런 사정과는 별개로 H씨의 투자는 계속 수익을 내고 있었다. 기댈 언덕이 있다는 마음 때문인지 그는 점점 직장 생활이 구속처럼 느껴졌다. 몇 달 뒤, 그는 결국 사직서를 내고 전업 투자자의 길로 들어섰다. 퇴사 후 여윳돈으로 투자하던 때와는 다르게 그의 마음가짐부터가 완전히 달라졌다. 한 번의 클릭으로 자신의 한 달 생계가 결정되다 보니 머릿속이 수백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스트레스로 심장마저 안 좋아졌다. 크게 벌어본 경험이 있기에 소소한 수익으로는 만족할 수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매일 기준점 이상의 수익을 내는데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가 만족의 기준점을 정한 그때부터 묘하게도 그의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누구나 겪는 시행착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말도 안 될 정도로 투자하는 족족 손해를 봤다. 결국 H씨는 몇 달 만에 퇴직금을 다 날렸고 이전에 투자로 벌어들였던 종잣돈마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더불어 그의 마음도 무너지고 있었다. 10원이라도 손해를 보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에게 있어 돈을 잃는다는 것은 세상이 끝나는 것과도 같았다. H씨는 곧이어 찾아온 불면증으로 몇 달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통상적인 사고방식을 따른다면 그의 투자 방식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분석한다던가 전문 컨설팅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과 현실의 관계를 탐구하여 보다 근본적인 요인을 발견하고 해결할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H씨에게 돈이 어떤 의미이기에 이리도 고통을 겪는 것인지 깊게 파헤쳐 보아야 한다. 카밀로, 돈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돈을 벌고 싶은 건가요? H씨, 돈이 많으면 억지로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되니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소비할 때도 걸리는 것 없이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으니까요. 카밀로, 그렇다면 당신이 원하는 건 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한 자유군요. H씨, 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원하는 건 돈 자체보다는 자유죠. 카밀로, 자, 이제 당신이 원하는 게 자유라는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얻기 위한 수단인 돈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사실 우리 모두 자기가 원하는 게 돈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H씨, 돈이 상징하는 것은 아까 인간은 돈을 통해 자유를 얻는다고 했으니 자유를 상징하는 것 아닌가요? 카밀로, 네,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돈이 상징하는 바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상위 가치와 하위 가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가치는 상위 가치를 상징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대화 주제인 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는 하위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돈의 상위 가치, 즉 돈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부라고 하면 재산이 많다는 것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넉넉한 생활 또는 넉넉한 재산입니다. 이런 넉넉한 생활에는 정신적으로 부유한 생활, 관계적으로 부유한 생활, 자아 실현에 성공했을 때 느껴지는 부유한 마음의 상태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부라는 상위 가치로부터 돈이라는 하위 가치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가 과연 최종적인 상위 가치일까요? 이렇게 돈이 상징하는 바를 부라는 상위 가치 하나로 묶을 수 있다면 경제적 부, 정신적 부, 관계적 부 등등 여러 부의 모습도 하나의 상위 가치로 묶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부가 상징하는 상위 가치는 무엇일까요? H씨. 아하, 상위 가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군요. 카밀로. 그렇습니다. 부가 상징하는 상위 가치가 또 존재합니다. 바로 풍요입니다. 풍요의 사전적 의미는 매우 많아서 넉넉함입니다. 하위 가치인 부의 의미보다 더 확장된 의미이지요. 여기에서의 넉넉함은 물건이 아니기에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넉넉함은 정서적 상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본질적으로 풍요를 쫓는 셈입니다. H씨, 머리가 좀 복잡한데 풍요, 부, 돈으로 가치가 분화한 것이니 결국 저는 궁극적으로 돈이 아니라 풍요를 쫓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카밀로, 잘 이해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복잡한 개념을 설명드린 이유는 풍요는 물건이 아닌 정서적 상태이며 이렇게 존재 상태의 표현에 해당하는 것을 소유하려 집착하니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실은 당신의 그 마음을 그대로 반영해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경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풍요를 소유하고자 도달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한 풍요의 회로는 원활히 순환할 수 없습니다. HC. 잠깐만요. 그럼 아까 했던 자유 얘기는 뭐죠? 돈이 자유를 상징하는 것도 맞다고 하셨잖아요. 카밀로. 바로 그 얘기를 하기 위해 이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풍요의 상위 가치는 자유입니다. 다시 말해 풍요는 자유를 상징합니다. 돈이 많으면 남에게 위택할 필요가 없는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니까요. 또 돈 버는데 모든 시간을 쓰는 시간적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니 시간적 자유를 얻을 수도 있고요. 이외에 주거지를 선택할 때나 여행할 때 가진 돈의 액수에 맞추어 공간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지니 공간적 자유도 누리게 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여러 자유는 단순히 현실의 사건일 뿐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도 연결되게 되니 심적인 자유까지도 생겨나죠. 정리하면 자유, 풍요, 부, 돈으로 가치가 점점 분화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맨 처음의 결론, 즉 당신은 자유를 원하는 결론으로 돌아왔습니다. HC,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카밀로, 당신은 돈을 추구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겉모습에만 빠져 있었죠. 또 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을 성취한다 해도 항상 목마른 상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풍요를 소유하고자 하지 말고 풍요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미 그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그러면 풍요는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분화하는 메커니즘을 따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나타납니다. 인연의 수레바퀴가 작동하고 당신의 고유한 관념망을 따라 그때그때 풍요로 가는 가장 알맞은 과정이 만들어지죠. 풍요를 소유하려고 하는 HC의 노력은 바람을 손안에 가두어 두려 하는 것과 같았다. 바람은 항상 자유롭게 불어왔다, 자유롭게 흘러간다. 풍요 역시 바람처럼 왔다 가며 갔던 것은 또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HC는 부가 통장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만 안도하고 떠나가면 불안해했다. 그러다 종국에는 부가 통장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그것이 떠날까봐 불안한 상태가 되었다. 한순간도 진정으로 안도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항상 안정의 공핍 상태였던 것이다. HC에게 나타난 현실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불안을 그대로 투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HC, 그렇다면 저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카밀로, 당신 자신이 풍요를 순환시키는 터미널이 되어야 합니다. 들어온 돈은 나가야만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치 지상의 물이 증발해 구름이 되고 그것이 다시 비가 되어 땅을 적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집착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풍요가 당신을 통로로 삼아 끊임없이 순환하고 확장하도록 놓아두셔야 합니다. HC,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껏 들어오는 돈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머물러 있어야 내 것이라고 여긴 거죠. 부모님의 역량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가는 돈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었습니다. 내 것을 빼앗기는 느낌이고요. 권리를 침범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카밀로, 부는 소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부를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통과하여 순환하는 부의 규모와 속성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세요. 나를 통해 부가 흐르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부에게 매번 편안히 들렀다 가는 곳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차별하지 말고요. 참, 당신이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풍요의 순환을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희생양의 느낌 또한 당신의 현실 안에서 부의 순환을 끊는 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HC는 부를 소유하려 발버둥 쳐왔다. 그러나 부는 소유하려 할수록 멀어진다. 부의 본질인 풍요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를 소유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오히려 부의 흐름이 끊어진다. 집착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결핍의 상징이다. 부를 손에 넣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들이 사실상 결핍이라는 씨앗을 계속 키우는 연료라는 말이다. 이 얼마나 효율 떨어지는 육체적, 정신적 노동인가. 풍요의 속성을 이해하자. 풍요는 순환하며 팽창하는 것, 들어옴과 나감을 반복하며 계속해서 확장하는 것이다. 풍요를 일으키는 것은 태풍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 태풍은 주변의 대기를 빨아들이며 끊임없이 덩치를 불리는데 그런 태풍의 중심에는 항상 태풍의 눈이 있다. 당신이 이 태풍의 눈이 되어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풍요의 중심이 되어 균형을 잡아야 한다. 외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과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인식으로 이 중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만들어지면 들어오는 돈에 감사하고 나가는 돈을 기꺼이 축복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순환의 비밀이 있다. 부 시크릿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쌓아놓는 데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순환과 확장을 이해하고 허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가는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핵심이라는 말이다.
돈이 들어올 때는 나에게 와준 풍요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라. 돈이 나갈 때는 아까워하지 말라. 그 돈을 내가 세상을 향해서 보내는 선물이자 축복이라고 느껴보라. 나가는 돈에 부여되는 관념과 감정 에너지가 다음 차례에 내게 돌아올 돈의 속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돈을 대하기 시작하면 부가 순환하며 팽창하기 시작한다. 카밀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입과 지출을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존중할 것. 두 번째는 지출을 빼앗기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세상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축복이라고 여기며 기꺼이 보내주는 것입니다. HC,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제가 더 노력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카밀로, 당신에게 한 가지 루틴을 추천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나에게 들어올 돈에 대해 10분 정도 감사를 느껴주세요. 또 투자든 소비든 오늘 나가게 될 모든 지출에 대해 10분 정도 축복하는 마음을 내세요. 가장 좋은 건 지출할 돈을 세상에게 주는 선물로 느끼는 겁니다. 내게 다시 돌아올 돈이니 기쁜 마음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잠시 외출했다 귀가할 내 아이 혹은 친구를 기쁘게 보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나에게서 떠나 세상으로 향하는 이 돈이 자신의 맡은 역할을 세상에서 훌륭히 수행하고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인식하는 것이죠. 홍익인간 이념을 생각해 보세요. 내게서 나가는 지출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고 다시 집인 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돈을 떠나보낼 때 아쉬움, 미련, 아까움, 분노 등의 부정적이고 결핍된 감정이 실리면 나에게 돌아올 돈도 그 속성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돈을 잠시 외출했다 복귀할 친구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큰일을 하고 기가할 내 아이로 대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부의 규모가 계속 확장될 겁니다. HC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그의 현실도 변화한다. 전업 투자자인 그의 특성상 돈을 벌 때가 있으면 당연히 손해를 볼 때도 있었다. 그 손해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한 것이다. 예전에 그에게 손해라는 것은 곧 빼앗김, 당연한 권리의 침범이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지출이나 손해를 세상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보기 시작했고 자신이 세상에 표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과 축복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단기간의 손익에 연연하지 않고 느긋하게 투자를 즐기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자 그의 투자는 다시 흑자로 돌아섰다. 부의 순환회로가 제자리를 찾아 확장되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들어오는 돈에도 나가는 돈에도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통해 순환하는 부를 더욱 충만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집착하지 않음,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 집착은 결핍을 상징하며 풍요의 순환을 방해한다. 집착은 혈관을 막히게 하는 혈전과도 같다. 부의 순환회로는 이처럼 혈관 청소를 해주기만 해도 드라마틱하게 변한다. 물론 집착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먹은 후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집착마저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관념 회로의 작용으로 인해 집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니 진정으로 마음이 변해야 집착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집착하지 않는 척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까지 속일 필요는 없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